안녕하세요, 블루앵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건강서적 중에서 정말 명쾌한 회답을 준 책이라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박효구 저자의 내 몸 혁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듣기 편하시도록 내레이션으로 제가 구성해봤어요. 짧지만 핵심만 가져와서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로리는 잊어라. 과거에는 비만의 원인을 에너지 밸런스의 불균형으로 봤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된 결과가 비만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누구나 쉽게 지방이 빠지고 체중이 줄어야 한다. 그러나 다이어트 경험자들은 잘 알고 있다. 적게 먹고 운동한다고 살이 쉽게 빠지지도 않지만 이를 악물고 감량시킨 체중은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다시 늘어 처음 체중보다 더 늘면서 끝이 난다는 것을. 그런데 사실 많이 먹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몸에 기능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현상이다. 많이 먹는 증상이 생긴 것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둔감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낀다. 혈액 내에는 과식으로 인한 포도당과 지방산이 넘치지만 세포가 이 연료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가 된다. 몸에는 잉여 에너지가 넘치는데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 늘 허기진 상태가 된다. 더 큰 문제는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이다. 우리 몸의 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어서 피하 지방이라고 한다. 이런 지방 조직은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축적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방 조직에 기능 이상이 생겨 지방을 끄집어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니 체지방이 줄어들지 않는다. 단순히 칼로리만 계산해서 강제로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결국 억눌린 식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의지력 부족으로 몰아간다. 저칼로리 식단의 문제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한다. 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결국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 식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무력감, 우울감, 수면 장애 등이 생긴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진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을 계획한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평소 권장량보다 더 늘려야 한다.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소의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호르몬과 성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든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드니 적게 먹어도 체중이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 정체기가 온다. 의도적으로 적게 먹는 식단을 장기간 지속하면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골밀도 감소로 골다공증도 잘 생긴다. 여성의 경우 피부 탄력저하, 탈모, 불규칙한 생리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칼로리 과잉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원인. 저탄고지의 이론적 배경은 지방세포가 수동적으로 잉여 에너지를 비축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내 호르몬 시스템과 소통을 하면서 비만을 일으킨다고 본다. 그 중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다.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에 더 빠르게 축적된다. 이 모델은 과식이 아닌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배고픔을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체지방이 늘어나는 관점으로 본다. 저지방식이 효과적일까? 저탄수화물식이 효과적일까? 고도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소 식사량보다 500칼로리를 줄여 6개월 후 살펴보니 저탄수화물 그룹은 5.8kg가 줄었고 저지방식은 1.9kg가 줄었다. 누가 봐도 저탄수화물식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연구에서는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저탄수화물식은 장기간으로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처에 널려있는 탄수화물 음식을 지속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저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는 억울한 마음이겠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쉽게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는가?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살이 안 찌는 체질의 사람들은 몸의 대사 유연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 포도당과 지방을 적시에 잘 꺼내 쓰는 몸이라는 뜻이다. 포도당을 최우선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필요할 때 빠르게 지방 연소 모드로 변환시켜 당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좋은 것이다. 반대로 살이 찐다는 것은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대사 유연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 몸이 언제든 내 몸 안에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 이처럼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 결과로 비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쉬지 않고 먹으면서 오래 앉아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대사 유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은 골격근과 피하지방이다.
근육이 식사 후에 올라간 혈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식후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다. 신체 활동량 대비 지속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그러한 기능에도 고장이 생긴다.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쉬지 않고 먹고 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골격근과 지방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게 살이 찐 진짜 이유다. 다행히도 간헐적 단식이 안정 대사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상 체중을 가진 건강한 성인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84시간 단식을 실행해 본 결과 기초대사량은 첫날에 비해 3일째 오히려 14% 증가했고, 이때 노르에피네프린의 증가가 동반된 것으로 나왔다. 단식이 지속되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짧은 단식이 적어도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격일 단식도 마찬가지였다.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격일 단식을 실행했더니 하루 평균 섭취 에너지는 시작 전보다 37.4% 감소했음에도 안정시 대사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때 대상자들은 식사하는 날의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잘 먹었다. 지속적으로 적게 먹으면 몸이 에너지 부족 사태를 눈치채고 안정시 대사율을 떨어뜨리지만 잘 챙겨 먹다가 간헐적으로 단식하면 몸이 눈치채지 못한다. 안정시 대사율은 그대로 유지된 채 비축된 지방을 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대사가 유연해진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의 필수 조건은 단식화돼 먹어야 하는 날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부실하게 먹으면서 단식을 하면 저칼로리 식단과 차이가 없어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지방 연소를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과 글루카곤,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활성 물질 분비가 늘어난다.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48시간 단식을 하게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무려 5배가 증가했다.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과 반대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골격근 생성에도 일정 역할을 하므로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이에 대항할 강력한 자극제가 바로 단식이다. 단식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축해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몸속 지방을 칼로리로 환산하면 자장면이 200그릇 넘게 있다. 절대 굶는 것이 아니다.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일수록 무력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일하기 힘들 정도로 허기감이 심하게 오면 20시간 정도로 끝내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거나 식사를 해도 좋다. 다음에 두 번째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식하는 날 약간의 허기감은 있어도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의도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는 것이 체지방 감량에 훨씬 유리하다. 인슐린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 지방 창고에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되돌리고 망가진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4주 프로젝트란 1일에서 3일째까지는 탄수화물을 확 줄이셔야 하고요. 넷째 날부터 일주일째까지는 점심은 일반 식사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건 책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평소 식단을 하고 있었기에 한 달 프로젝트보다는 한 달간 일주일에 한 번은 24시간 단식하는 날로 정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이미 단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단식을 하실 때는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장소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저번 주 단식하는 날 오전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오후에는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 다 꺼내가지고 정리정돈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날 시계를 한 100번, 10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평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시는 분들 24시간 단식해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하시면 놀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